자, 이번에는 김상민 전 검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쪽에 1억 원 넘는 그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김상민 전 검사는 자기는 김건희 씨의 오빠한테 오빠가 대신 사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돈을 받고 대리 구매를 해줬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아니다, 너 이거 사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MBC 단독 보도를 보니까 김진우 씨가 돈을 줘가지고 그 그림을 산 게 아니라 김상민 전 검사가 코인업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샀다라고 하는 정황을 이제 포착을 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제가 네. 홍철경 기자 잘 아는데 제가 한참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검찰과 조폭이 나오는 똑같은 영화를 계속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소리 안 틀어나가도 다 내가 내용을 아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 몇 편 있는데 네. 이 사건이 그런 클릿의 번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선거 때 막 차도 그런 영화가 클릿의 번복이 아니라 네. 저는 이 김상민 검사 사건을 보면서 야, 이게 검사 영화를 이 따위로 만들면 야, 대한민국 창작자들은 맨날 검사를 저렇게 그린다. 맨날 똑같냐 니네 검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클리셰가 다 들어있다, 이 김상민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점잖게 무슨 코인업자, 뭐 불법 도박업자라고 하지만 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가 피의자로 수사했거나 그 피의 선상에 있는 걸 아는 범법자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한테 현직 검사 신분인데 차 받고 카드 받고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고 돈 받고 이렇게 하고 그 와중에 이 양반은 뭘 한 겁니까? 구매 대행해주고 그림, 그 다음에 정보 보고하죠. 네. 그 다음에 현직 검사 신분인데 다량 문자 발송하죠. 충성 맹세하죠. 네.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검찰에 출석할 때는 기자들 다 모아놓고 뭐를 하는 겁니까? 스토리텔링을 막 해요. 김진호가 그 그림을 저한테 부탁한 이유는요. 동생이 그림을 너무 잘 알아갖고 뭐 꾸지람을 들을까봐 저한테 부탁을 한 거.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들어가는 저것만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걸 아침에 버젓이 출석하면서 그 바쁜 자기도 어떻게 일하는지 아는 기자들 모아놓고 그렇게 거짓말 스토리를 해서 무슨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영화에서 보는 목사님이 거짓말하듯이 네. 하고 들어가서 근데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온통 검사는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클리셰대로 살았다라는 건데 진짜 좀 보면서 진짜 오늘도 진짜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구속이 마땅하다. 결론. 구속됐죠. 구속됐는데 뭐. 이제 네, 이건 뭐 구속이 김상민의 됐고. 더킹이네요. 그러면 김상민의 더킹.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 무슨 범죄 집단 뒷거래, 뭐 미술품 구입 이런 것도 이것도 위작, 뭐 진작 논란, 뭐 약간 이런 논란까지. 그것도 해명이 여기 막 네. 명색이 특수검사 출신인데 해명을 뭐라고 한 겁니까? 그런 부탁이 있어갖고 진짜 내가 말이 못해서 사러 간 거야. 그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된 건데 그건 대답 안 했어요. 김진우를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하시게 된 거 대답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진술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했다는 거니까 이거 가짜예요. 100만 원도 안 해. 그래서 이거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네. 일단 이렇게 주장을 했다. 제가 김상민 검사에게 영치금 한 5만 원 정도 넣고 네. 본인 스토리 판권을 좀 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영화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이 괜찮아요. 네. 네. 이분이 돈을 좋지. 받은 코인 사업자 네. 원래 4천억 정도 해먹었다. 네. 밀항하다 체포됐잖아요. 이분 이름이 또 존버킴이야. 존버킴이야, 이름도. 존버킴. 근데 성은 박씨야. 왜 김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웃겼어요, 저도. 존버킴인데 성은 박씨예요. 우리가 창식 테드 창이 이 창식이잖아요. 창모가 아니라. 좀 순간 살짝 웃겼는데 네. 테드 창인데 창식이야. 제가 예전에 이 존버킹 관련된 제보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취재는 안 해봤습니다.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 양반이 강남에 그렇게 룸을 많이 잡아놓고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데는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한테 제보를 보낸 사람은 아마 그 계산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같았어요. 네. 근데 뭐 거기에 검사도 오고 누구도 보고 누구도 엄청나게. 오고 한다라는 네.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뭐 룸을 몇 개씩 잡아놓고 있다. 그런 제보 메일을 받았는데 저도 그때 이름이 근데 존버킴이래. 그래서 뇌리에 딱 남았구나. 남았고. 이분 존버하다 근데 실패한 여기서 거예요. 나왔어, 존버킴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네. 약간 이게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네. 사람의 이름이 존버킴이라는 데서. 그래서 그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는데 존버킴이 나오더라. 아니 와, 존버킴 그러네. 박하면 이분 존버 박하면 좀 그래서 그러나? 어감이 좀 안 좋긴 하네. 저도 박씨지만. 존버박. 좀 존버박은 좀 이상하네요. 어감이. 네. 존버킴. 일단 존버 실패했죠. 그리고 이거 저는 처음부터 김상민 근데 이게 영화 되는 게 왜냐면 제일 드라마틱한 장면이 이분이 창원에 지역 유권자들 문자를 쫙 뿌리죠. 네. 추석을 앞두고 그
제가 창원에 뼈를 묻겠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노했죠. 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사표 쓰고 나가서 하든지. 그러니까요. 현직 검사.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대노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그 뒷배가 과연 누구냐. 근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였던 거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를 네. OTT로 만들면 시리즈로 만들면 네. 그렇게 해서 대노하고 결국엔 대통령 부부가 밀었는데 떨어졌어. 그 사람들은 김상임이 망한 줄 안 거지. 근데 짜장 화면이 바뀌고 국정원에 출근을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게 진짜 딱 들어맞네. 그 당시에도 뭐 김건희가 뒷배다 얘기가 있었지만 확인이 안 됐고 또 뭐 핵심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친윤의 핵심 의원이 뒷배다. 이원석 총장 정도는 무시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냥 본인 얘기고 본인 얘기로 윤석열 김건희에게 전화까지 하면서 실제 김건희 씨와는 2통의 전화가 확인이 됐죠. 네. 근데 그거 뭐 정보 보고 됐고 제가 볼 때는 그림도 아까 정보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산 건데 전 처음에 구매 대행을 했을 때 안 믿었던 게 김진우 씨 만난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분이 그림 살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림에 대해서 전혀 뭐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이제 수준이 낮다. 네. 평가가 품격이 떨어지고 근데 이분이 자기 돈 1억 2천을 들여서 그림을 사요? 총 맞았어요. 안 살 뿐이에요. 저는 그 지점에서 이 김상민 검사의 스토리텔링이 빛난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다 설명했잖아요. 아, 그래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그림을 왜 너한테 부탁했니? 그림을 동생이 그림 전문가라서 혼날까 봐. 그럼 거기서 사람들은 뭘 떠올립니까? 아, 철없는 우리 오빠? 그래서 그렇게 혼내는 사이인가? 그런 걸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전달한 이게 검사 출신의 특징이죠. 그림을 전달한 시간 장소를 다 특정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디, 그러면 무슨 집, 네, 수사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확인해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런가? 진짜로 그런 건가? 돈을 전달한 방식도 특정했어요. 쇼핑백에 담아갖고 현금으로 받았고 전달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특정했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면 김진우가 그림을 사기로 했어? 아, 그때 그림 투자 붐이 불어갖고 그림을 사서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본인이 사면은 너무 이제 가격이 뛸 것 같으니까. 아니, 몇 천만 원대 그림이 아니라 네. 억대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알아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완벽한 거짓말.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진술 세미나를 혼자서 열심히 한 거예요. 아, 진술 세미나 그런 말이 네, 혼자서. 있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자들 앞에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그런 기사가 그래서 꽤 나왔어요. 이 진술에 했다니까. 왜냐면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한 것도 띄엄띄엄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이 능력자네요. 스토리텔링 능력자. 마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제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추석 선물을 위한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씨알이 굵어 육즙 팡팡 터지는 28cm 내외의 초대형 조기와 굴비 선물 세트인데요. 크기는 초대형이지만 가격은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다른 선물로 추천드리는 대취하자도 준비되어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추석 선물 세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안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덕포차가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있는 프리미엄 소주. 읽어야 되는지 잊어버렸죠. 아니 짧게 하려고 파주 소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마지막 이슈는 이화영 술자리로 한번 그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피고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조사실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의혹. 지난 1년 반 전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밝힌 걸 보면은 실제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어 회덮밥, 연어 초밥을 시켜서 먹었고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도 확인이 됐다. 이게 그전에는 얘기를 안 하다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설득을 했던 여러 교도관들이 사실대로 털어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 술 파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까 얘기했던 검사의 클리셰 같은 사건 아닙니까 이것도? 아, 검사의 클리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네. 이 술자리 때문에 이 사건의 어떤 본질에,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 자체가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저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사건이 별건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엔 기소를 목적으로 달려갔던 사건인 거는 맞는 것 맞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뭐 재심을 신청하든 이제 하겠죠.라고 하는데, 야, 아직도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안 믿었었어요. 자, 술자리 있었다라는 얘기? 비상계엄 안 믿듯이, 네. 야, 너무 간다. 그러니까 뭐 조사실에서 어떻게 술을 먹어. 연어덮밥은 사줄 수 있지. 연어덮밥 사줄 수 있는데 너무 간다. 근데 네. 그 다음에 그럴 수 있겠는데 생각한 게 쌍방울 영수증이 나왔을 때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쌍방울이 왜 거기서 그렇게 그 시기에 딱 그걸 샀겠습니까? 근데 네. 어쨌든 지금 법무부 감찰해보니 교도관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 진술이 이미 있었는데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첫 번째, 여전히 검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술 세미나로 50여 차례 출정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한명숙 모해중 사건도 비슷한 구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관행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처벌이 하나를 필요하고,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경찰이 수사를 했던 사안이에요. 네. 근데 경찰이 이 일이 없다. 가운데 손가락 조심해 주시고요. 네, 경찰이 이 일이 없다고 했었어요. 네. 수사 이미 감사를 했는데 네. 없다. 네. 요 숨겼다. 두 가지는 반드시 그러면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 은폐 의혹까지 네. 다 그쵸. 밝혀야 된다. 이게 이슈가 크게 됐잖아요. 네. 연예 술파티. 물론 그것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유죄받은 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냐 안 했냐가 핵심적인, 그래서 회유를 했다라는 네. 게 이화영 전 부사의 주장이고. 네. 그러면 사실관계. 근데 사실관계가 일단 픽스가 돼야 되는데, 뭐 술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검사가 이재명에 불고 너는 편히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다. 네. 이 회유에 대한 명확한 걸 밝혀야 되고, 저도 똑같아요. 앞서 이제 원래 수원지검에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조사해서 뭐 30몇 장의 사진 이런 거에서 그런 일이 없다. 네. 그다음에 그 근처 출정 기록 다 보고 했는데 없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네. 기관에서 어떤 사실관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일단은.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도관이 아니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본인이 항의까지 했다. 좀 명확한 사실관계는 일단 정성호 법무부에서 쭉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이제 검찰의 서울 고검에서인가 이걸 한다고 그러던데, 명확한 게 사실관계를 일단 봐야 된다. 근데 보면은 술자리 외에는 있었던 것으로 네. 추정이 됩니다. 네.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김상민 전 검사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이화영 전 지사가 최초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 최초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진술만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다른 거 예를 들어 뭐 서류 사인했다. 검찰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쭉 오늘 저희도 제가 보국장할 때도 안 보고 사인하는 것도 사실 많긴 해요. 네. 그런 상황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들이 지금 이제 재판이 중단됐죠.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게 더구나 야당의 압도적인 대선 후보 당시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하는 거는 정말 나중에 다 못 믿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한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성남FC와 성남의료원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대북송금으로 간 거거든요, 쌍방울. 근데 이 사건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강렬하게 이런 방식의 수사를 반대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결국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검찰이 당시에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4개월 넘게 끌고 왔었던 시점, 제 기억에 4개월 정도 더 길었었나 하여튼 시점이었는데, 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리고 김성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걸로 와갖고, 근데 그때 우리가 말하는 그 피사실을 엄청 줬죠, 언론들한테. 네. 네,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문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의 어떤 분들은 100%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술자리가 있었고, 저는 가끔 검사의 빙의에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재밌을까? 아유, 이거 나가면 생연어 먹는데?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난 왜 연어로 넘어가지?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연어와 내용도 참치도 아니고. 종이컵에 따라진 소주로. 네. 근데 그렇게 해갖고 진술을 해갖고 지금 진술에 따르면 50번 정도 진술을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했는데,
이거를 확인을 못해요, 지금 북한에.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만약에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과오를 반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악 물고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 어떤 형태로든 이게 있었다면 네. 그게 있을 겁니다. 기록이나 예를 들면 논의들이.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기도지사였던 거잖아요. 민주당 소속.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있을 건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뭐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검찰이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이게 사실이라고 했어라고 하면 저는 이악 물고 증명하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은폐나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본인들이 사실 뭐 은폐했다고 밝혀서 관련자에 대해 처벌을 한다던가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왜냐면 양쪽에 둘 중에 하나 지금 해야 나온 된다.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수원지검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네. 그럼 그게 틀렸다는 거죠. 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뭐 당시 조사를 했었던 사람들 담당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의 반발이 사실은 그렇게 설득력을 얻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